자, 이번 시간은 교재 이제 131페이지입니다. 교재 페이지 이제 131에 이제 131에 가시면 이어서 이제 관련 02번에 관련 법률명이 좀 길죠.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제로 가는 법률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법령명이 긴 걸 좀 줄여서 이거를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 이제 그래서 법률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를 먼저 법률명이 이제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줄여서 이거도 이제 부르더라 이제 해서 02번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1번. 1번은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자 교육 등이다 이제 그래서 1번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1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1번 현재 교재 그 문화 봤을 때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교재 일단 1번에 일단 그 지문의 동그라미 1번. 1번에 이제 보시면 교육에 관한 주기죠. 그래서 이제 교육은 그 두 번째 줄에 교육은 얼마의 주기로 실시합니까? 매년. 그래서 매년 실시한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주기. 그래서 1번은 지금 그 지문 중에 실시는 교육은 얼마의 주기로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관한 주기 하나 하고 자, 일단 교육이 끝났으면 관련 이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할까? 이제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하였음을 확인할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한다고 해서 이거는 3년간. 그래서 이 실시했던 이 관련 이 교육에 관한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이제 보면 기록에 이제 보관에 관한 연수 몇 년 보관하더라? 3년. 3년 안에 확인하시면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일단 1번에서 이제 두 가지, 그 주기하고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문항 2번하고 이제 3번, 여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기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이제 교재 페이지 문항 번호 5번, 5번에 이제 가시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5번에서 말하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항은 지금 박스에 가보시면 박스 0 관련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관한 지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그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좀 전에 뭐 매년 실시한다고 매년 실시한다고 그래서 법에서 매년 실시한다고 정해놓았고 하위 법령의 시행령에서는 얼마 이 매년 하는데 얼마 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연 1회 이상 여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질문은 자, 매년 실시한다는 법령 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의 시행령에서는 얼마의 주기로 주기를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라고 이제 문항 1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문항을 3번으로 가보죠. 3번은 교육 방법. 현재 그 5번의 그 박스에 3번에 나와 있는데 문항 그 번호는 일단 좀 배제할까요? 그 문항 번호가 지금 보니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항 번호는 배제하고 일단 여기는 문항 번호는 빠져나와서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연일회성 교육을 실시한 교육의 형태, 교육 방법이라고 볼까요? 교육 방법. 그러면 이 성희롱 교육을 해서 그 교육 방법은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할까? 이제 교육 방법은 이제 크게 보면 현재 교재 0으로 되어 있는 그 문항 번호 동그라미 그 질문의 3번이죠. 3번. 자, 3번에 이제 가시면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교육 방법은 현재 교재 문항 그 박스 이용 관련 문항의 3번에 봤을 때 이와 같은 형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보시면 이 이어지는 지문에 단서 있죠. 이어지는 지문에 단서를 가보니까 자, 이와 같이 등등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다라고 정해놓고서 이어지는 지문의 단서 한번 보죠. 단서가 지금 담안해서 단순히 교육 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의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존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거가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주어진 이 단서에 따른 이 단서 이와 같은 형태라는 것은 그때는
교육한 것, 교육을 인정을 한다는데 교육을 인정한다는 데서 이건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의 교육은 이 성희롱 예방을 한번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지문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의 지문 확인할 수 있죠.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그 문항 동그라미 3번하고 이어서 이제 바로 나와 있는 4번 보죠. 자, 여기 이제 보면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2항까지 2항부터 그 1부터 4까지 그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데 보셨을 때 이런 형태의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지문에 문항의 지금 3번에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이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 그러면 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방법. 그러면 원칙은 이 홍보물을 이 홍보물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은 뭐 하더라? 교육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도 이 배포하는 방법도 교육한 것으로 교육으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교육으로 인정을 지금 하냐는 의해서 물었어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이와 같은 형태는 교육한 거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은 이 배포하는 방법 교육을 했다면 또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게시나 배포하는 방법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자 인정을 한다는 게 예외적인 단서에 따라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업의 규모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그 지문의 1번이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라면 하나, 두 번째 이어지는 지문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에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이라면 이거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현재 이와 같이 인정을 하는 건 뭐예요? 방금 봤던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하겠다? 교육한 것을 인정하는 거지. 모든 사업장이 다 이와 같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방금 봤던 1과 2에 따른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이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방법도 교육하고 인정을 하겠다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 4번 하나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밑에는 2번. 그럼 일단 이 교육 등에 관해서 1번에 받고 2번에 위탁입니다. 위탁. 그러면 이 관련 교육 위탁을 합니까? 네, 위탁인데. 자, 위탁은 2번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그 위탁하는 주체 누가 이 교육을 이 교육기관의 지정의 위탁하고 위탁의 주체 누가 이걸 위탁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 기관에다가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을 주어서 실시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제 해서 문항 1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우측에 이제 그 관련 쪽에서 6개 문항 중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보셨을 때, 자, 문항 5번으로 가볼까? 현재 교재 문항 1번에서 위탁에 관한 주체를 물었을 때 하고, 자, 지문에 이제 보면 2번에 그 문항 5번 보죠. 5번에.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따라 총 해서 3가지를 두고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기역, 니은, 디귿자들은 몇 가지 3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기역번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규정에 따른 강사를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와 그리고 그 관련 성희롱 교육 실적이 몇 년이 없더라 2년 동안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했을 때는 문항 번호 6번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문항 번호 6번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사유가 박스에 지금 보면 총 3가지가 들어있는 중에서 그 사유 중에 지금 2가지에서
두 가지는 밑에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니은 디귿 관련해서 개월은 3개월하고 몇 년? 2년. 그래서 여기는 지정, 취소, 사유 중에는 보시면 그 연수에 보면 성희롱 배운 권리 실적이 몇 년 동안 없더라. 2년 동안 없고 관련 강사를 그 두어야 되는 몇 개월 동안 두지 않았더라.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두지 아니한 이상 계속 두지 아니한 경우라고 그래서 사유는 그 세 가지 중에 그 두 가지 좀 하나 확인하셔서 일단 1번, 2번. 그래서 1번 현재 여기 1번하고 2번은 뭐예요?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부분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밑에 3번.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밑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뭐 읽어보시는 중에 그 문항 1번하고 3번 정도. 1번은 자, 이 출산휴가 줍니다. 며칠을 줄까? 그래서 10일의 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계는 뭘로? 유급으로 한다 해서 1번. 자, 그럼 이 휴가는 어느 경우 예비 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 그 기한을 정해 놓은 게 문항 3번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출산휴가는 1, 3번 정도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4번이 난임치료휴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문항 일단 동그라미 1번. 자, 난임치료휴가는 뭡니까? 4번, 1번에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배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한 이 휴가가 난임치료휴가가 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어야 하면 이 경우 최초 며칠은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유급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난임치료는 그 중에 그 문항 1번, 물론 지금도 보면 그 1번의 세 번째 단서에 따라서 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한 밑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문항 1번에서는 그 일자 정도 그래서 여기는 3일을 주는 이치 경우 최초 며칠이 유급으로 합니까? 1일을 유급으로 한다. 이제 그래서 난임치료 휴가 하나 확인하고 한 장을 넘겨보면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보실 게 5번에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측에 잠깐 넘어가서 보니까 6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그런데 보시면 지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데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데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5번의 육아휴직. 자, 기본 개념은 그거죠. 육아휴직이라는 건 사업장에 출근한다. 출근하지 아니하고서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에 출근은 하지만 뭘 줄여야 돼?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일단은 법에 따른 대상의 자녀가 있을 때 육아휴직이라는 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돌보는 걸 육아휴직으로 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하되 뭐 했더라?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이라면 그 40시간 중에 법에서 정한 어떤 그 범위 내 사업주와 협의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그 대상 자녀를 돌보는 걸 뭐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가든 또는 근로 시간 단축하든 그 기준, 이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또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의 자녀는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현재 5번을 잠깐 보죠. 육아휴직. 자, 문항 1번에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하나 보고요. 6번. 여기는 보면 6번도 한번 일단 먼저 6번은 우측에 가서 이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여기도 육아기 그 단축을 더하는 대상의 자녀가 동그라미 1번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그래서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그래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어. 그래서 기존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보기 간단히 정리했을 때 기존은 지금 보신 대로 어떻게 돼요? 대상 자녀가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럼 육아휴직은 자 근로시간 단축은 예비 없이 모두 허용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있는 두 가지 뭐 일단 공통점이라 볼 수 있는 거 한번 이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육아휴직은 허용해야 한다, 허용한답니다. 허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럼 해당 휴직이든 근로단축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그 하위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뭐 하더라? 허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일단 허용한다. 이렇게 한번 보죠. 자,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허용한다, 허용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그 관련 육아휴직이든 근로시간 단축이든 관련 각각 이 관련법에 따른 하위 법령에 따라 허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하위 법령에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세부적인 사유는 뭐 다음 기본서가 출간이 되면 그때는 여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잠깐 배제하고 원칙은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하위 법령의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요건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서 원칙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정리하고. 자, 6번. 여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뭘 줄여야 돼? 근로시간을 단축.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때는 사업주와 근로 임의적으로 서로 협의 결정한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그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 근로자가 서로 협의 결정을 하는데, 자, 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준 정도만 잠깐 볼까요? 그래서 자, 문항은 현재 그 6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문항 그 지문에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요 근로시간 단축했던 월마 시간 내에서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지 않으면 요 시간 내에서 뭐 하세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해서 근로시간을 그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요 20시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주 40시간인데 20시간만 했다면 나머지 몇 시간이 줄죠?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단축된 그 20시간을 통해서 지금 6번의 일에 따른 대상의 자녀를 뭐 하더라? 돌보더라. 이게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념의 내용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뭐 내용은 뭐 깊이 들어가 뭐 세부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이제 기본 뭐 입문 과정에서는 지금 보신 대로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큰 틀에 관한 정도만 정리하고 남녀 고용평등법 좀 마무리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겼을 때 이제 그 세 번째가 되는 최저임금법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최저임금법. 지문에 그 다음 들어갈게 최저임금법. 자, 최저임금법 일단 임금에 관한 최하위 이 법으로서 최소 임금을 주되 이 기준 이하 미만이다. 그래서 현재 임금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게 뭐가 있더라?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고 임금은 요 기준 이 법에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돼 있더라. 이제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이제 교재 수록된 거 잠깐만 보죠. 일단 03번에 1번이 적용 범위 1, 2에 따른 적용 범위 하나 봐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최저임금액입니다. 최저임금액인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뭘로 합니까? 시간급으로도 표시합니다. 라고 해서 현재 2번에 1번, 현재 그 교재 문항 2번에 그 1번에 갔을 때 여기 1번의 지문 중에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쓰실 주관식 문제가 40개 중에서 16개죠. 주관식 문제가 보면 전체 이제 범위 40문제 중에 16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 물론 이제 법상 용어하고 뭐 큰 터진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주관식 쓰실 때 꼭 주의하실 게 일상으로 지금 현재 그 1번의 그 문항 지문 중에 그 문항의 두 번째 주급부분이죠. 그래서 정할 때는 뭘로 표시합니까?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지문 중에 보면 시간급이죠. 그래서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라고 해서 1번에 나와 있는데 만약 여기 현재 보시는 이 지문에
이 지문을 만약 가로쳤다, 가로치고 이거를 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일상생활은 이 표현을 쓰지 않지. 일상생활은 뭐라고? 시간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보다 이걸 뭐라? 이거를 여기 이제 보면 이거를 시간급보다 시급이라는 표현을 일상대로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급이란 이 지문을 가로쳤다면 쓸 걸 모르죠. 여기를 시급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시급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은 거의 보편적으로 거의 뭐 일반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나올 때 보면 시간급이라는 표현, 시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영향 때문에 보시면 여기도 시간급을 몰라 시급으로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 바로 전에 24회 때 이 최저임금법 관련한 그 출제 문항 중에 주관식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뭐 전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1번에 보셨을 때 시간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이 시급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급이나 시간물 같은 의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의미상은 큰 의미는 여러분이 이해하시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법에서는 이 관련 이 시험 그 공고 내용 중에 특히 이제 법령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해당 법령에 정한 용어를 뭐 하겠다. 정답으로 처리한다기 때문에 당연히 시급은 쓰지 않고 이거 안 되면 뭐가 되죠? 시간급. 물론 여기는 하나 예를 들었던 이런 부분들이지만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로 인지를 해서 좀 이거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면 그렇죠. 시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라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그래서 2번에 그 동그라미 1번에 시간급으로도 표시합니다. 2번.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 22년도 이제 시간급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으니 그 결정된 걸 고시했죠. 그래서 자,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한 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결정합니다. 2번, 3번. 자, 3번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절마 100분의 10 이상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부분 하나. 그리고 4번, 5, 그리고 4번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3번. 현재 이제 교재 문항상의 3번 최저임금의 효력입니다. 효력하게 됩니다. 보셨을 때 현재 지문에 그 1번부터 해서 4번까지인데 여기 이제 보면 효력이라고 해서 이제 뭐 1번부터 4번 일단 1번 일단 여기는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그 교재 문항상을 조금 더 세분해 간다면 물론 효력은 현재 그 교재 문항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서 요 세 개 문항이죠. 그래서 자 보죠. 1번. 자, 1번은 자,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정한 이 시간급 최저임금의 이제 기준을 해서 시간급으로 계산해 봐서 나온 그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가 1번, 2번. 자,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급으로 계산해 봤더니 월 환산 금액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인데 뭐 A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예를 250만 원이다. 그러면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월 금액을 환산해 봤던 200만 원보다 얼마를 더 받아? 200만 원에서 50을 더 받은 50만 원 더 받다 보니까 그 50만 원을 이제 최저임금보다 50만 원을 더 받네. 그러니 얼마를 50만 원을 낮추자 하는 것도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 3번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효력은 현재 1번, 2번, 3번에 이 최저임금 효력에 관한 규정 하나 나와 있고요. 현재 문항 4번. 최저 여기 있는 3번하고 4번. 4번은 효력에 관한 규정의 묻기보다 여기 보면 이 고시된 최저임금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현재 4번 효력 발생 시기라 그래서 이걸 한번 읽기는 보시고 좀 더 무난하죠. 그래서
효력이라기보다 동그라미 4번은 이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르면 그 효력 이 최저임금은 지금 언제까지 그거를 결정한다. 그래서 매년 8월 5일이요. 그러면 이번 지금이 이게 10월 말이죠. 10월 말이다 보니까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결정이 돼서 고시가 현재 됐어요. 그러면 이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효력은 언제 그 효력을 발생할 거냐 해서 그 효력 발생 시기가 몇 번? 4번. 4번에 가보니까 자, 고시된 최저임금은 언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됐어요. 여기는 한번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이 고시된 최저임금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라고 이제 보면 여기는 다음 연도라고 뭐 올해를 기준했을 때 언제인가요? 20년도 지금 이 최저임금이 고시돼서 결정해서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효력은 언제부터? 다음 연도, 즉 2020년도 언제?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이라는 얘기는 보면 예외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걸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원칙은 다음 연도입니다만 그 예외적으로 꼭 다음 연도 1월 1일 예외 없이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밑에 여백에다 뭐 주지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요거까지 분명 구분은 무조건이 아니라 다 원칙은 다음 년 1월 1일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할 수 있다. 효력 발생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따로 효력 발생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효력 발생 꼭 다음 년도 1월 1일이 아니라 원칙은 다음 년 1월 1일 효력 발생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사업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언제 그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출제 빈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최저임금은 여기 있는 뭐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특히 이 효력 발생 시기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법에 기출된 지문들 중에 이 효력 발생 출제 빈도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시기는 현재 뭐 기초 과정이긴 합니다만 원칙은 다음 년 1월 1일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요. 벌칙은 지금 4번에 가보니까 4번에 두 가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관련해서 최저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 그래서 여기 이제 4번, 현재 4번의 그 지문에 4번에 가셨을 때 지문에 이제 병과라는 지문이죠. 병과. 자, 병과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현재 4번의 그 위반 행위에 따른 두 가지 최저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거나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라는 이야기는 이 지금 현재 사회에 따른 이 위반 행위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한 어떤 위반의 정도가 있다면 여기서 병과라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또는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병과라는 이야기는 오와 개념이 아니라 엔드 개념이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즉 위반 행위 어떤 그 정도를 확인했을 때 중하다면 그때는 징역과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표현이 뭐더라? 병과. 그래서 오화가 아닌 엔드란 것은 병과 개념으로서 징역과 그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념으로 해서 최저임금 그 벌칙 나와 있는 부분 좀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퇴직급여 제도라고 이제 해서 04번에 나와 있네요. 이제 퇴직급여 제도 04번에 여기 있는 명칭인데 보시면 여기는 그 퇴직급여 제도라기보다 지금 현재 법령명으로 쭉 확인해 보았으니 현재 교재상에 보신 대로 여기는 퇴직급여 제도는 물론 퇴직급여 제도가 맞긴 한데 현재 뭐 근로기준법 등등의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으로 정리했듯이 현재 04번 여기도 퇴직급여 제도보다 그 박스 밑에 있죠. 박스 잠깐 가볼까요? 영어상에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그 밑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래서 04번에 기술된 여기는 보면 현재 그 박스에 들어있는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내용의 네 번째, 이 노무 관련하는 법령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련된 이제 04번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밑에 이제 그 박스에 들어갔을 때는 이 관련 법상 용어가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문은 뭐 용어 그 2번하고 3번은 그 퇴직급여 제도하고 2번은 퇴직급여 제도, 3번은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용어 그 관련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분류 네 가지 지문에 네 가지를 퇴직연금 제도 3번은 그 종류 세 가지를 기술해 놓고 있고요. 4번, 5번, 6번은 방금 그 위에 3번의 퇴직연금제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종류 4, 5, 6은 4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5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6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4, 5, 6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세 가지에 관한 용어하고 정의를 기술하는 부분으로서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4번.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어떤 연금제도를 말합니까? 그래서 질문에 4번. 자,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자, 문항 3번. 자, 그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제도냐? 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나. 그리고 6번. 6번은 이제 보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지금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박스에 들은 용어, 지금 현재 방금 봤던 용어죠. 용어 정의 중에서는 방금 한번 같이 확인하고 읽어보았던 퇴직연금제도 종류 세 가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에 4번과 5, 4, 5, 6에 따른 이 세 가지 연금제도에 관한 이 용어하고 용어 플러스 정의 한번 해서 그 부분 한 번만 연계해서 한 번만 봐두실까요, 부분들. 자, 그리고 박스를 벗어나서 1번, 교재상 문항 번호 순서로 가시다 동그라미 1번, 그 현재 지문의 1번에 퇴직급여 제도 설정입니다. 퇴직급여 설정인데, 자,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퇴직하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갔을 때 그러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이 퇴직급여를 설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 단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사주평균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만에 따른 단서의 근로 형태, 1년 미만인 근로자, 사주평균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 다 설정한다는 게 아니라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단서에 따른 두 가지 근로 형태에 해당한다는 것 때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를 않는다는 것까지 해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하나 봐주시고요. 기타 쭉 한번 1, 4번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겨서 퇴직금 제도 퇴직금 일단 그 중에 퇴직금 제도 그 문항 2번 교재 문항상 문항 2번에 퇴직금 제도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퇴직금 제도입니다. 자, 퇴직금 제도는 보시면 1번에 동그라미 1번. 일단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을 하는데 지문은 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급여는 현재 동그라미 1번에 자,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1번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퇴직금은 뭐 자주 굳이 이 공부를 물론 하고 계시지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2번에 1번 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급여에 관한 기준 큰 여러분이 세 가지 정도 확인할 필요가 계속 근로기간 몇 년인가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며칠분에 31번 이상의 무슨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임금도 설정한다. 그래서 임금 기준은 무슨 임금인가요? 평균 임금. 이런 평균 임금이라는 이야기는 뭐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일단 여러분이 퇴직금은 무슨 임금이었어요? 보면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라도 퇴직금의 평균 임금이란 지문은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임금에 관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앞에 뭐부터 출발하자? 1년 30일분의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합니다. 1번. 자, 그러면 퇴직금의 일단 원칙은 언제입니까? 원칙이라는 게 보통 퇴직금은 언제예요? 퇴직할 때,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퇴직 전, 뭐 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급을 하는데, 동그라미 2번.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의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라 그래서, 퇴직금이 이제 보면 그 퇴직, 즉, 그 근로기간 중이라도 이 관련법에 따른 하위 법령에 따른 내가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것 부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하기 전이라도. 자, 그러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죠. 그러면 중간정산했다면 시점부터 어느 시점부터 다시 정산해서 그 시점을 계산할 거냐. 그게 이어지는 질문에 자, 미리 정산한 경우에 정산에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던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 다시 이제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2번. 자, 지급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했던 며칠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돈 없어 못 주겠다가 아니라 퇴직했다면 그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답니다. 근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 있는 건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그랬어요. 사용자가 나는 돈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 2차 저차에서 돈이 없으니 조금 기다리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그 14일이 넘은 지난 일정의 기한을 설정을 했고 받을 근로자 그걸 합의한 경우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를 연장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일방의 연장에 따라 그 지급이 연장되는 건 아니더라. 3번, 4번. 시효입니다.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 그래서 물론 사업장인데 그 상황에 따라 뭐 사업장이 갑자기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자, 그랬을 때 그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냐면 3년간 행사하지 않냐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됩니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5번. 자, 그럼 퇴직금을 못 받고 사업장에 뭐 도산동을 해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도산동을 해서 문을 갑자기 뭐 또 불가피 닫아버렸다. 근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게 10년이에요. 그러면 요 10년 동안 해당되는 퇴직금을 여기는 퇴직금을 내가 자구 노력을 통해서 3년 동안 어떤 노력을 거쳐서 이걸 받아야 될 거냐? 그건 맞는데 여기서는 그 퇴직금 일단 뭐 10년이라고 예를 들어도 이 10년 그 퇴직금 정산 연수가 10년이라고 한다면 물론 10년에 관련된 퇴직금의 시효는 이 퇴직금 시효는 3년이라고 했었지만 이 10년에 관한 10년 중에서 채권의 순위에 관계없이 최종 몇 년간 지금 보신 대로 최종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단 요 10년이라 가정을 했을 때 요 10년 중 최종 몇 년간인가요? 3년간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문을 닫더라도 채권의 순위에 관계없이 이 퇴직금만큼은 모두를 다 우선 변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체납이 됐다. 이제 해당되는 기간 중에서 여기 뭐 10년을 예를 들었지만 기간이 얼마가 됐던 간에 그 중에 최종 얼마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뭐하더라? 다른 채권의 어떤 뭐 국세든 소세 등의 그러한 채권의 순위 관계 최종 몇 년간 3년간은 우선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1번은 지금 채권의 변제 순위를 설명하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퇴직금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을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1번은 채권의 변제 순위를 정해 놨는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2번에
자, 제동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외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래서 이 변제된 이 기간 중에 최소 얼마에 해당하는 연수만큼은 3년간은 채권의 순위를 따지지 않겠다. 뭐 하겠다. 우선 변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문항 3번이죠. 부분들은. 뭐 퇴직금에 관한 급여 계산 기준은 뭐 반복이 되는 부분 여기는 뭐 1번으로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까지 이제 해서 04번 지금 보면 노무관리 법령의 총 4개 관련 법령 중에서 마지막에 되는 퇴직급여 제도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 좀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쉬었다가 7장 사회보험부터 정리하시겠습니다.